자, 이제 그 이차함수 A부터 하나씩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식들아.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게 만드네, 진짜. 자, A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자, A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까? 아까 A는 모양을 담당한다고 했었지. 우리가 그려야 되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자, 그냥 아무렇게나 써볼게. 자, 이거였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시킬 거야. 아니면 뭐 다른 행동을 시키겠지.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우선 이런 U자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그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형태로 그림을 그리잖아, 그래프를. 그러면 잘못 그린 거야. 그러니까 먼저 자, 그릴 때 얘를 보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U자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얘를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A와 관련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 1차 함수 공부할 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식을 두 개를 주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기억, 니은 두 개를 준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는 Y는 2X고 나머지 하나는 Y는 2분의 1X야. 그럼 둘 중에 누가 2X고 누가 2분의 1X일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했었죠. A는 기울기를 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 X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얘를 Y는 2X라고 넣고 얘를 Y는 2분의 1X라고 놨을 거야. 자, 기울기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림을 여러 가지를 준 다음에 이 중에 A 값이 올바른 애들을 바르게 짝지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축과 Y축을 준 후에 그림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뚱뚱하게 그려져 있었다고 칩시다. 얘는 그림을 Y는 AX 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Y는 BX 제곱이라고 해볼게. 이 둘 중에서 A가 숫자가 클까요? B가 숫자가 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먼저 지금 이 그래프의 폭이라고 할게. 이 폭을 결정하는 애가 A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왜냐면 아까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지는 A가 결정하는 건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숫자 중에서 두 가지 값 중에서 어떤 값이 A가, 그러니까 X제곱 앞에 있는 값이 훨씬 더 큰 걸까? 딱 감이 오죠? A가 B보다 더 큰 거야. 오케이? 왜냐면은 이 A의 모양도 아까 기울기랑 마찬가지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깝게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관련된 문제만 좀 골라서 봐볼까? 자, 어딨냐면은 49페이지를 봅시다. 49페이지. 자, 49페이지를 보면 이제 A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59번부터 262번에 해당되는 문제야. 여러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아래로 볼록한 애가 누굴까? 첫 번째 있는 애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259번의 정답이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큰 값들을 찾으란 얘기겠지.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값이 보통 A였으니까 찬민아 진짜 심한 욕 하고 싶네. 심한 욕을 하고 이렇게 삐삐 해버리면 되잖아.
자, 259번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이제 얘를 의미하는 거니 x제곱 앞에 있는 값이 플러스인 애를 찾으면 되겠지. 기억은 아니고 니은, 리을, 비읍 아닐까? 간단하죠. 자, 60번을 보자. 폭이 넓은 애를 고르래. 그 폭이 넓은 애는 아무래도 이거 아니겠어, 이거? 넓적하네. 얘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얘들아, 폭이 넓은 건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A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넓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폭이 가장 넓은 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얘가 가장 폭이 넓은 거 아니겠어? 비록 밑에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넓적하게 벌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기억부터 비읍까지 있는 숫자들을 싹 봐봐.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담당하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인 거야. 그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폭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숫자가 크냐 작냐 였던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의 폭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1이 되는 거야. 1. 니은의 폭은 3이고 디귿의 폭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 마이너스는 안 읽나요? 할 텐데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 폭을 결정하는 건 숫자였으니까 3분의 2가 바로 디귿의 폭이 되는 거야. 리을의 폭은 4분의 1, 미음의 폭은 2, 비읍의 폭은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제일 작은 애가 폭이 넓적하게 벌어져 있는 거야. 자, 62번. 위로 볼록하면서 폭이 가장 좁은 애를 고르세요. 여러분, 이분은 미션을 줬어. 위로 볼록해야 된대.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인 애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기역, 디귿, 미음 셋 중에 답을 골라야 되겠지. 이 중에서 폭이 가장 좁은 애. 폭이 좁다는 건 숫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야. 그러면 기역의 폭은 1이었고 디귿의 폭은 3분의 2였고 미음의 폭은 2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애를 찾아달라는 얘기겠지. 자, 마지막으로 62번의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얘들아, 대칭이라는 건 마치 이런 거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여전히 나이지만 방향이 다르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도 내가 이렇게 오른쪽 손을 들었는데 지금 오른쪽이지. 오른쪽을 들었는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내가 왼쪽을 들은 것처럼 보이거든. 자,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건 방향만 다른 거지 똑같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거울에 비쳤다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뭐 뚱뚱해지거나 말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 대칭 형태라는 건 그 폭이 똑같다는 얘기야. 방향만 다르고. 그럼 무슨 얘기일까? 숫자가 똑같은 애를 찾으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기억에서 기억은 아까 1, 니은은 3, 디귿은 3분의 1, 리을은 4분의 1, 미음은 2, 비읍은 3분의 2였으니까 이 6개 중에서 숫자가 똑같은 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지. 디귿과 비읍이 숫자가 똑같네요. 3분의 2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대칭인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바로 A와 관련된 내용들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말고는 A와 관련된 게 또 나올까 싶네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볼까? 50페이지에 271번부터 27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 여러분, 나는 지금 그 그래프 그리기는 제일 마지막에 볼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은 끝에 볼 거야. 그 전까지는 2차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건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자, 274번을 보자.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한테 아직 그림 그리는 법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이 y는 5x제곱이라는 애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대칭이나 치자잉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274번 문제를 보면 x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x라는 거는 여기지. 여기지. 그럼 여기서 0보다 큰 곳이 어디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겠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x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슉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y가 감소한다. 그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볼펜이 떨어져야 돼? 올라가야 돼? y가 감소하면? 떨어져야 되지. 그러면은 274번은 맞을까 틀릴까? 이 그림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작아진대, 떨어진대. 반대로 있겠지.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바로 a로 인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A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꼭지점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뭐 A하고 꼭지점하고 Y절편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줬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는 진짜 기승전 꼭지점이라고 보면 돼. 기승전 꼭지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는 아무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꼭지점의 자리가 어딘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분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요 라고 말하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되거든. 이게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를 바로 꼭지점이 정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x- 옆에 있는 애 그리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애, 얘가 바로 꼭지점 좌표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식을 바로 한번 써볼까? y는 3의 x-1의 제곱 더하기 4였어.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꼭지점 좌표가 얼마일까? 자,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x-의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1이고 그 다음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애니까 1,4가 바로 꼭지점 좌표가 되는 거야.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렉처 22번에 대한 식을 내가 적은 거잖아. 근데 렉처 20번하고 21번에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 y는 a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q,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식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최종 형태를 보라고 돼 있거든.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을 아예 하지 않고 지금 최종 형태부터 보여준 거야. 여러분, 우리 얘네들 배우지 않고 넘어오긴 했지만 이것들의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예를 들어봅시다. 얘들아,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얼마일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x-p, 여기서는 p가 누굴까? 없지. 그치? 없다는 건 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옆에 지금 x- 옆에 p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0이란 얘기야. q는 없지. 그러니까 q도 0인 거야.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얘는? 0,0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보자. 얘는 x 옆에 누가 있어? 없어. 그럼 0인 거지. 혼자 있는 애가 누구야? q.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0, q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x 옆에 누가 있지? x- 옆에 p가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지. q는 0인 거야. 얘 꼭지점이 얼마? p, 0이 되는 거지. 얘들아,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꼭지점들을 다 말할 수 있으면 꼭지점에 대한 내용은 다 학습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자. 여러분 먼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2번으로 그려야 되겠지. 아, 울고 있잖아. 울고 있잖아. 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꼭지점표가 얼마일까? 그렇지. 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플러스인데? 얘는 그러니까 이거지. x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던 거지. 그래서 플러스로 나왔던 거야. 그럼 얘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y좌표가 혼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나 꼭지점도 구했네. 오케이? 이거 a가 얼마인지 구하고 꼭지점이 얼마인지까지 구했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자, 우선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뭐 어디든 정확하게 몰라 한 이쯤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아까 울고 있다 했지. 그러니까 그림이 얘가 그래프의 끝부분에 오도록 그려줘야 돼.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좀 아직 조잡하긴 하지만 2차원수의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린 거야. 오케이. A하고 꼭지점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림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이제 꼭지점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꼭지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우자 이제 이거. 자, 꼭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만한 단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행이동이거든. 평행이동. 기억이 안 나죠? 평행이동. 네? 그다음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제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끝이 나.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좌표를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 근데 여러분 수학에서는 좌표를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라고 하잖아. 점을 이제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얘를 이렇게 쓱 옮기면 될 것 같지. 근데 수학은 절대 이렇게 옮기질 않아. 어떻게 옮기냐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쓱 보냈다가 위로 다시 쓱 올려. 수학은 이렇게 옮기거든. 대각선으로 한 방에 옮기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위아래로 보내. 뭐 위아래로 먼저 보냈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해. 그러니까 약간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그래. 왜냐면 평행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이라고 불러. 여러분이 지금 평행이동을 잘 해놔야 나중에 대칭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평행이동도 못하면 대칭이동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3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평행이동의 형태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 평행이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좌표 이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계 이동이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좌표, 식 이동이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빡센 건 아닙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x 방향으로 플러스 3 이동시킬 거야. 오케이? 그리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시켜볼게. 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앞으로. 참고로 여러분이 평행이동을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긴 하거든. 근데 그때는 y 이동밖에 안 배워. x축 이동은 안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나랑 같이 중학교 2학년 때 수업한 애들은 내가 x축 이동에 대한 내용을 했을 거야. 이거 안 하면은 안 돼 얘들아. y축 이동만 알면 안 돼. 그러면은 3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내가 막 시켰거든. 하지만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좌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5,5야. 내가 5,5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어떻게 바뀔까? 그치? 우선 5 같은 경우에는 5였던 애가 x축 방향으로 3칸 가야 되지. 그럼 8이 되지. 그리고 y는 5였던 애가 y축 방향으로 한 칸 떨어져야 돼. 5 빼기 1이겠지. 내가 얘를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5 더하기 3, 5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도 8,45라고 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없겠죠. 오케이? 좌표를 이동하라고 하면 그냥 그만큼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식이야. 얘 때문에 그러거든. 자, 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어.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얘들아 이거는 좀 잘 들어주세요.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식이 중요한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이동을 이렇게 배웠으면 정말 잘못 배운 거야. y는 뭐 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얘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을 시키라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쌤이 이렇게 말했다 치자. 얘들아 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 이동하라고 하면 얘를 그냥 숫자 뒤에다 붙여버려. 이렇게 설명했으면 잘못 설명한 거예요. 답은 맞긴 하거든. 진짜 y축 방향으로 얼마 이동해라 라고 하잖아. 그럼 이 식을 그냥 이 y는 x 플러스 5라는 식 뒤에 붙여버리기만 하면 이렇게 붙여버리기만 하면은 이 이동한 식이 맞아. 맞거든. y는 x 플러스 9. 진짜 아무렇게나 식을 이렇게 파놓고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 이동해라 라고 하면 이 식 뒤에다 마이너스 7 붙이면 얘가 그 평행 이동한 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알면 x축 이동에 대한 설명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랑 같이 수업했던 2학년 학생들은 y축 대칭을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걸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는 얘들아 그냥 뒤에 붙여버려 그냥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우리 본 수업할 때는 얘가 담고 있는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설명을 했었거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자, x축 이동을 하라고 하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 부호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플러스 3 이동하라고 했잖아. 그럼 부호를 반대로 적용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거야. 어디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냐면 x축 이동일 때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서 적어놓는 거야. 오케이? 우선 적어두세요. 우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을 할 때 마이너스 1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부호를 반대로 적용을 해서 y 플러스 1이라고 적어두는 거야. 그럼 이 적은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움직여야 되는 식이 있지.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잖아. 여기에 y 자리랑 x 자리에 내가 바꿔놓은 그 식 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y 플러스 1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거든. 그럼 바로 얘가 이 식을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킨 그 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y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7 이동하라고 하면은 마치 그 식 뒤에다가 마이너스 7을 붙여버린 거랑 똑같다고 했지. 왜 그 식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줄게. 참고로 y는 뭐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 이동하라 했으면 이 마이너스 7의 부호가 반대되는 i인 y 플러스 7로 고쳤어야 돼. 그 다음에 이 고친 이 y에 대한 식을 이 y에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y 더하기 7은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 이때 플러스 7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이래서
마치 이 마이너스 7n을 여기다 붙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만 배우게 되면 x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질 않아. x는 그렇게 가질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y축 이동할 때 숫자를 붙이세요 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배우면 x도 나중에 뒤에 붙여버리거든. 절대로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꼭지점 좌표에다가 뭔가 적용을 해볼 거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함수 관련된 부분은 내가 오늘 숙제로 주지는 않을 거거든. 왜냐면은 이 한 번만 설명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렉처 3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함수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부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 함수가. 그래서 그거까지 다 설명하려면 한 타임 더 필요해요. 그래서 숙제는 다시 42페이지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 해놓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죽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그 메모할 만한 뭐 종이나 이런 거 같이 가지고 옵시다.